여행지리하고 창의 경영의 2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서 수능 특강 수업하고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와 인간은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회 조직이나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서 생활해야 되는, 그리고 속하지 않고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건 최근의 현대사회에선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즉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이라는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을 먼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부분에 사회와, 그 다음에 재사회와 예기사회와, 그 다음에 사회와 기관까지를 배우는 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럼 사회 실제론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실제라는 거는 개인과 사회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개인이고 이게 사회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사회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론이라는 관점하고 뒤로 넘어가면 명목론이라는 두 개의 관점이 나오는데, 실제론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를 더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사회 실제론입니다. 뒤에 있는 명목론을 먼저 끌어오면 명목론은 개인과 사회를 저울질했을 때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개념이 명목론입니다. 그럼 실제론이라는 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하면 여기 지금 2학년 올라간 학생이나 3학년 올라간 학생 모두 다 어떤 걸 더 중점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남학생들이 일단 많으니까 스포츠 팀워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뭐 축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포츠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 팀 스포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팀 스포츠 중에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건 축구겠죠. 자, 그럼 축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축구팀 중에 뭐 제일 유명한 축구팀들 보면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실제론적인 관점에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팀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팀워크.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팀이 꽁꽁 뭉쳐서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이뤄야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실제론적인 관점이고요. 거꾸로 이제 명목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자꾸 이렇게 되네. 죄송합니다. 위에다가 좀 쓸게요. 자, 명목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에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의 능력으로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의 실력은 평가될 수 있다. 개개인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목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보다는 개개인의 축구 선수들의 힘에 의해서
축구 경기가 좌우될 수 있다. 거꾸로 위에 실제론적인 입장에선 그런 거보다는 스포츠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조직력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얘는 실제론적 관점인데, 실제론적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저울질을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게 실제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명목론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명목론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는 이름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명목이라는 얘기거든요. 국가는 이름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저희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이 둘 다 적용될 수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자체를 일단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바라보는, 그건 사회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에서 일단 국가가 있어야 된다, 임시정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건 실제론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은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껍데기다. 결국 국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회, 국가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명목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축구팀도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보면 이런 겁니다. 자,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두고 결국은 생물 유기체의 비유에서 실제론적, 사회 유기체설은 실제론의 관점에 반영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기능론의 입장을 사회 실제론하고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회 실제론과 기능론은 일맥상통한다. 왜? 기능론자들이 사회 유기체설을 외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능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기능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회의 안정을 생각합니다. 사회의 안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는 우리 몸과 같아서 몸의 일부가 아프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면 다시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걸 우리는 몸의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다시 돌아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도 유기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안정적이나 조화를 다시 이루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 기능론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이 돼야지 개개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기능론자들의 입장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거를 한 가지를 보면 명목 실제론, 사회 실제론이 만약에 점점 더 강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라고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럽니다. 결국은 집단이나 국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뭐에 빠질 수 있냐면 제국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제국주의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과거의 히틀러라든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가 자, 지금의 공산주의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훨씬 더 우선시되는 제국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개개인을 무시하거나 개개인에 대해서 멸시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외치지는 않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과거의 70년대 우리나라의 구호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가를 우선시하는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명목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의 명목론은 무엇이냐? 명목론은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는 결국은 개인뿐이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실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뿐이지 국민이 없고 개인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보는 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금 유기체설처럼 어느 곳을 가냐면 사회계약설의 명목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관계란 얘기예요. 개인이 사회를 우리가 집합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계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지 너는 우리가 순식간에 계약을 파기하면 대한민국은 없어라고 보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두 가지 관점을 보면 앞에 이제 명목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명목론 같은 경우는 이게 명목론이 단점이 있죠. 이것도 역시나 이게 계속돼서 집중이 되면 극심한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진다라고 본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사회 조화나 사회의 구조의 완성도, 체계 이런 부분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이 우선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합, 집단 거기에 내가 왜 속해야 돼? 속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야?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희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뭐를 할 수 있어? 제가 더 잘 살고 열심히 한다면 그럼 다시 국가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라고 판단하는 게 이런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모래알처럼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를 우려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줄에 있는 개인적 이익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극단적 이기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바라본다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두 가지의 관점 모두 중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관점을 결국은 조화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럼 이것을 여기 밑에 보면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 구조나 제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사회 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축구에서 팀워크 중요합니다. 팀워크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패스를 건네거나 슈팅을 하거나 이해를 해줄 때 팀도 강해질 수 있는 거고 또 메시나 호날두처럼 개개인의 힘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우린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나서지 마. 너 너무 개인기나 이런 것들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팀워크 깨져.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별의 능력도 키워주고 개인도 중요하대.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도 중요하다. 두 개가 조화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인간은 이러한 조화 속에서 잠깐 지우고 할게요. 이러한 개인의 조화가 된다면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결국은 사회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설명했고 개인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그 사회에서 개인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니까 서로가 조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회에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사회화입니다. 그럼 그 사회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첫 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사람들이 태어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도 배우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을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에서부터 배운 이 교육과 공교육의 공식적 교육까지를 쭉 배워오면서 우리는 국어라는 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규범, 역할, 여러 이런 학습 과정들을 배워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고 대학교로 진학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학습을 배운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본적인 행동 양식과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이 결국은 우리는 뭐다? 사회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실제론과 명목론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시험 포인트가 나옵니다. 또 사회화에서도 예기사회화라든가 재사회화의 기본적인 예시 부분에서 반드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회화 과정인데, 자, 저도 선생님도 사회화 과정을 거쳤고 여러분도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 서로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유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유아나 아동기에선 대부분 그렇죠. 가족이나 주변의 친척, 이웃에서 상호작용에 배우는 부분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기에서는 우리는 학교에서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죠. 근데 그 과정에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배워나가면서 우린 결국은 두 번째, 하나가 더 됩니다. 교육을 받는 건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동일한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배워나간다는 게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인기로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성인기로 가서는 뭘 배우느냐라고 보면 새로운 지식과 행동 양식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에 가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요구되는 다시 어떤 교육을 직장 교육을 새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다? 재사회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 생활이 마무리가 되면서 은퇴를 하게 되면 노년기에는 또다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사회화 과정을 다시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의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아버지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노년기 때 인터넷 바둑을 두던 어떤 것들을 기기를 만지지 않다가 내가 필요로 의해서 또 교육을 받게 되면 그거는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봅시다. 재사회화의 개념을 한 번 더 바라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사회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예기사회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기사회화는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대학교로 진학한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해서 더 필요한 공부를 외국에서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해요. 그럼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준비 과정에
어학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학 왜 필요하죠? 영어권으로 갈 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가야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학을 준비를 미리 하겠죠. 그런 거를 우리는 뭐다? 얘기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럼 얘기 사회화를 통해서 그들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선행학습이 금지가 되고 법으로 막았지만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선행학습 속에서 미리 공부하는 것들도 얘기 사회화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 사회화라고 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제가 소개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에 이르고 노년기까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사회화나 얘기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사회화 기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지리와 창의경영의 수강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리 부분에서 학교에 온 다음에 수업을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려 했으나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업이 좀 많이 늦어진 관계로 요 사회문화 수업이 잠깐 중단되고 여행지리는 여행지리 수업으로 창의경영은 창의경영의 유튜브를 통한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수업에서 제가 여행지리와 사회문화 그리고 창의경영과 사회문화에서 시험을 어떻게 출제해서 흘러나갈 방향인지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문화를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그 공부한 부분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주요 개념들과 여행지리에서 배워나간 지문들을 같이 융합형으로 해서 수업을 하며 그 다음에 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배웠고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사회문화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열심히 들어준다면 충분히 시험에서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로 과목과 또다시 창의경영은 기술과정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험에 부담을 느끼지는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취도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